이 사연, 네, 저의 24살 언저리를 보는 것 같은 사연이 하나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29살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 부산 내일 모레 가는데. 한 달 전쯤 친구의 소개로 창원에 살고 있는 남자분과 소개팅을 했어요. 별 기대 안 하고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남자분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뭐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히 서로 어색하긴 했는데요.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도 있고 소개팅에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느낌 좋으셨나봐요. 그죠? 정말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동안크림 25만원짜리를 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안 나오나요? 정답을 가장 빨리 맞춰주신 한 분에게 바르자마자 동안으로 변신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네, 망했어요 하나 나왔고요. 망했어요까지는 아닌데. 자,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정말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애프터 없음 가장 먼저 연락 보내신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님? 연락 없다님? 나님이 연락 없다를 제일 먼저 쓰셨다고 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바람났다. 이거 너무 뭐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났겠어요? 아무튼 연락 없다 였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정말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남자분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짜증나죠. 그죠? 이것도 읽을까요? 나님 연락 없다? 나님은 문자 주세요. 어디로 주시냐면요, 010-8254-4477로 저 나님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 100명이 보내면 어떡해요?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문자 주시고요. 나님. 어쨌든 남자분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뭐지?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톡이 어때요? 지금 부산인데요. 시간 되시면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뭐죠? 자, 창원에서 부산은 제가 알기로 KTX로 1시간 미만? 1시간 언저리? 그밖에 안 걸리죠.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였네요. 우연히 부산 뭐 일이 있었나 봐요. 그쵸? 전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어이가 없죠. 그죠?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맥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남자분도 저한테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매력 있는 스타일인 거 알아요? 하면서 있죠? 어깨동무도 하고, 옆자리에 앉았습니까? 어떻게 어깨동무를 했죠? 머리도 쓰다듬고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분명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손발. 선수구만. 뭐야, 성시경 이건 뭡니까? 제 연기가 괜찮았나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네, 다들 선수래. 자, 그런데 사연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요, 만나지는 않고 그냥 연락만 한다는 겁니다. 연락도요, 항상 제가 늘 먼저 해요.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문자를 보내면 성의 있게 답을 잘해줘요. 그리고 전화를 걸면 1시간씩 통화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저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해요. 어떻게 한 번은요, 우리 만날까요? 뭐 내일 시간 되세요? 모레 시간 되세요? 10월 5일은 시간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답이 왔어요. 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별로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에혀혀혀혀 빠이요 빠이 이상한 남자다. 양시장이 여러 곳이다. 마녀사냥 탓이다. 마녀사냥 왜 굳게 그러십니까? 어장이다. 어장이라고 처음부터 했다. 이렇게 사연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채팅창 보고 있어요.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인가? 어장지리야. 유부남이다. 끝내라. 밀당고수. 절대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창원에 딴 여자 있다. 아니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심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갖긴 아깝고 자기가 갖긴 싫고 남주기만 아까운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냄새가 났다. 다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의 사연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본인의 사연이면요 되게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애프터를 해왔고 만났는데 느낌이 약간 한 단계 깊어지는 느낌이었고 스킨십도 약간 있었고 그게 싫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연락해 보면 받기는 받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이런 판단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훨씬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부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 이거부터 살짝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친한 사이에 번개를 할 수 있죠. 지금 시간 돼? 나 니네 집 앞이야. 지금 시간 돼? 이따 저녁 먹을래? 나 니네 회사 앞에 갈 일 있어. 이거는 감정적인 거리가 좀 좁혀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프터 신청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어쩌다 부산에 왔는데 나 부산에 누구 알지? 저번 주에 소개팅한 그 여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굉장히 그냥 적절히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냥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없어서 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연락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있는데 부산에 와야 되는데 부산 가면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솔직히 창원에서 출발하면서 연락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걸 부산에 와서 했을까요? 부산에 왔는데 시간이 비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다시 창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차편이 좀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상대가 되고 싶다면 절대 애프터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적당히 한 번 더 만나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은 했던 거죠. 싫지는 않았으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했다고는 생각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던 거 저도 동의해요. 근데 두 번째, 머리도 쓰다듬고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어깨 동무도 하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분명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스킨십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습니다. 내가 지금 푹 빠져 있잖아요. 연락 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같은 스킨십도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네, 나님 또 좋은 얘기 해줬어. 손버릇 맞아요. 이분 되게 찰지시네요. 맞아요. 손버릇. 좀 나쁘게 그냥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손버릇이고요. 그냥 상대방을 조금 더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스킨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뭐 꼭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는 서로의 마음 확인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본능이 어쨌건 작업이 어쨌건 다 떠나서요. 내가 마음이 푹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다가왔을 때는 그 스킨십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럴까?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만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냉철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계속 내가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뭐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오늘 밤 뭔가를 해보려고 온 건지, 혹은 앞으로 긴 관계를 가져보려고 한 건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적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건 마음이 먼저 열려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연애에서 더 먼저 좋아하고 더 많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약자가 되어버리는 게, 강약 뭐 이런 거 저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경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다가 둘이 마음이 같으면 되는데 마음이 다른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 증거는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데 답을 해주긴 하는데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한다. 이게 거의 그냥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이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을 하는 거죠. 먼저 연락을 하겠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같이 공유하기 원하니까요. 보고 싶어요. 이때 시간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 당연히 어떤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히 이거 있잖아요. 보자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쁠 수 있죠. 정말 바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저도 기자 생활할 때는 마감 때 막 일주일씩 야근하고 이러면 진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좋잖아요. 당장 오늘 밤, 뭐 이번 주말 못 만나요.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돼요.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요? 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안 하시면 끝인 거예요. 뭐 어떻게? 다리 꼬지 말라고 지금 나한테 반말한 겁니까? 아, 이게 근데 소파가 뒤로 쭉 꺼져가지고요. 다리를 안 꼬면 엉덩이가 푹 꺼져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 혼자 계속 뭔가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저쪽에선 특별한 반응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저는 소개팅을 한 경우에는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개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만남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외모? 첫 느낌? 몇 번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을 때 그 느낌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갈지 말지, 고일지 스탑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만약에 여러 번 본 사이인데 이렇게 약간 내가 대시를 해봐도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요즘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 소재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 운동에 관심이 많으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나요? 전 그 사람이 요즘 뭘 관심 있어 하고 무슨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지 그 사람 위주로 좀 대화 소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좀 대화 채널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서로에 대한 이게 끝났잖아요. 남자분은 2번이나 봤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1시간씩 통화는 해주지만 절대 만나자 연락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는 1시간씩 통화는 해줄 정도로 인간적인 배려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는 거죠.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상대방의 친절이나 호의, 친절함과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시간씩 통화해주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거겠지? 가 아니고요. 1시간씩 통화해줄 만큼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건 죄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여자 혹은 나쁜 남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별로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네, 별로예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아, 그냥 뭐,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가로에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요? 라고 괄호치고 그 뒤에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소개팅을 그래요. 제 흑역사를 하나씩 공개하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자면, 저도 7번 정도 소개팅을 했답니다. 20대 후반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니기 초창기 때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갖고 싶어서 한 7번 정도 했는데요. 7번 해서 애프터를 받은 게 한 번인가? 2번인가? 제가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사실은. 너무, 뭐야, 속상해, 막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이도 했다, 이거 뭡니까? 7번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는 그때 시간이 남아 돌았으니까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냥 누군가를 되게 딱 1시간 반,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개팅은 그러려고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마 그 뒤로 소개팅을 더 했다면 그 뒤로도 계속 애프터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매하게 누군가가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얹어준 그런 인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때요? 나 싫다는 남자 나도 싫다? 난 싫어. 여러분, 이 솔루션이 괜찮았다면 하트 눌러주세요. 진짜 혼자 쇼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아무튼 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바로 정리됩니다. 연락을 한번 끊어보세요. 지금까지 뭐 한 2일에 한번, 뭐 3일에 한번 이렇게 연락하셨겠죠? 연락을 하지 말아보세요. 연락을 하지 말아보시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연락 와서 지금 부산에 왔는데 나오실래요? 이러면 다시 고민해보세요. 나에게 먼저 시간을 내주세요, 내보세요, 내줄래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내 시간을 갑작스럽게 빼서 줘야 할까요?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